20년도 거부터 먼저 보자. 항공대 20년도부터. 이렇게. 내거 마우스 못 봤어? 내 거 마우스? 어디 갔지? 그 찾다 한참 걸렸네. 그래서 20년도 거를 먼저 보면 좀 어려웠지. 그치?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는 저렇게 좀 많이 건너뛰고 쉬운 거 건너뛰고 3번부터 봐보자. 3번. 글씨가 좀 안 보이겠다. 이게 3번 여러분들 프린트 있으니까 3번 문제 한번 봐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다. 잘. 그지? 프린트 있을 테니까 한번 더 보자. 3번은 예전에 풀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최대 최소 문제.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네. 그래서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방식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중에서 누가 알려준 풀이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보여주는 방식보다 두 번째 방식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 맞춘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했었거든. 이제 저걸 이제 대략 이제 해석을 해보면 평면이 있고 어쨌든 원기둥이 있는 거야, 원이 있는 거야. 보면 y는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거는 원이 있는 거지, 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난 이제 이렇게 내가 했었어. 그래서 평면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옛날에 설명할 때 원 이렇게 그렸거든. 지금 이 원이 여기 보이는 이 원이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z제곱. 그러니까 이것만 있었으면은 공간상에서 원기둥이 됐을 텐데 y는 0이라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원인 거지. 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였지. 내가 옛날에 또 얘기했지만 y, x 이렇게 있으면 이 원은 어떻게 있는 거야? xz 평면에 있는 원인가? 이렇게 생긴 원. xz 평면에 있는 원인 거야, 원. 그리고 이 평면은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 원이 있는 거고 이 평면은 얘랑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면은 뭔가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거야. 비스듬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똑바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지, 그림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를 구해. 그거에 최대 길이가 있을 거고 최소 길이가 있을 텐데 그거의 차를 물어본 거지. 그럼 내 그림상 가장 최단 거리 있지. 그러니까 최소 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잡고 가장 최대 길이를 이걸로 잡아볼게. 이렇게.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거리의 차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선을 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렵긴 하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본 거야. 최대 길이와 최소 길이의 차를 물어본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 나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를 이제 한 방에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여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거든. 내가 왜 0이라 썼니 여기? 4인데.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지름의 길이가 4가 돼. 이렇게. 그러면 내 목표가 여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목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4의 사인 세타가 돼.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까라고 봤더니 평면이 있고 어쨌든 이 원도 평면으로 본다면 두 평면의 사이각을 생각해 보는 거지. 두 평면의 사이각. 그래서 이 평면에는 법선 벡터가 n1이라고 하면은 법선 벡터가 뭐야? 성분이 2, 1, 마일이지.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은 이 원이 이제 xz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뭐 이제 xz 평면인 거지. 그래서 xz 평면에 수직인 법선 벡터 하나 생각해. 그게 0, 1, 0이잖아. 그지? 이런 거 쉬운 거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가 대략 뭐 그냥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n2라고 할게. 그냥 n2 벡터. 얘가 0, 1, 0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타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뭐 이렇게 쭉 연장해봐서 생각해봐도 되지. 여기 쭉 연장을 해봐도 그림상 연장을 하고 이 평면이랑 또 만날 거 아니야. 이 평면하고 만나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지금 두 평면의 사이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평면의 사이각은 공식이 있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이제 내적해주고 내적을 해주고 내적 왜 해? 크기 구해야지 다시. 크기 구하고 여기 내적해야지. 분자에서 내적해주고. 그럼 저 크기 구하면 얼마이죠? 각각 구해보면 루트 6 여기 그냥 1 분의 내적하면은 여기 1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여기 6분의 1 6분의 5 그래서 사인 값이 여기서 뭐 루트 6분의 루트 5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정답이 4 사인 세타 구하는 거니까 4 사인 세타를 구하면 유리화를 하면 얼마가 나와? 유리화하면 6분의 4 루트 3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약분해서 답은 3분의 어쨌든 2 루트 3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나랑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저게 뭐 기억이 났으면 저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푼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 혹시 있니? 없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푼 사람이 또 많을 거야. 이렇게 푼 사람. 두 번째 방법. 이게 너무 좀 생각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두 번째 방법은 매개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학생이 얘기해 준 거는 이제 코시-슈바르츠. 어떻게 했니?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 있어. 요 원 있지. z제곱은 4 위에 점을 하나 가정해. x, y 0이야. z. 점을 저렇게 가정하는 거야. 여기 위에 점을. 그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걸 d라고 할게. 점에서 평면까지.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이 한 번만 쓰자 여기. 2x y 마이너스 z는 12. 그래서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 구하면 여기 루트. 알지? 4 더하기 1 더하기 1 되고 분의 절대값 집어넣으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0 들어가지? 여기 0 들어가니까 이거 뭐 0 곱하기 y니까 사라지고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지금 뭘 찾는 거야?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분자에서 생각을 해보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어쨌든 여기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x-z의 최대 최소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x랑 z에 대한 관계식이 요거 있잖아, 지금 여기. 그지? 이 점은 저기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2x-z의 뭔가 이제 최대 최소에 관심을 갖고 그때 제약 조건이 뭐야?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4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2차식과 1차식이 있으니까 코시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코시-슈바르츠. 그래서 1차를 여기다 세팅해주고 2x 마이너스 z의 제곱은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이쪽에는 그대로 숫자 가져와서 4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지금 4니까 여기 얼마 돼? 여기가 20. 여기 쭉 계산한 게 이제 20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2x 마이너스 z는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 여기가 이제 2루트 5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루트 5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도 여기 양 끝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마무리 계산만 하면 2루트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위에다 쓸게. 2루트 5를 집어넣으면은 음수거든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12 마이너스 2루트 5 분의 루트 6 이런 값이 하나 나오고 일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5를 집어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2루트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쨌든 음수지.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12 플러스 2루트 5 분의 16 이렇게 나오거든. 이걸 집어넣은 거야 이제.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나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지. 왜 16이야 루트? 둘이 빼는 거지.
빼면은 12가 날라가고 뭐 나와? 아까 루트 6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야 돼. 그러면은 루트 6분의 10이 날라가고 4루트 5 해서 아까랑 똑같은 뭐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을 또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걸 뭐 코사인 사인으로 매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정리하고 그다음 우리 4번. 4번도 잘 이거는 다 풀어서 맞췄을 거야 아마.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연습을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전 잘 할 거야. 근데 그래도 한 번만 할게. 얘는 그 직교대각화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행렬 만들어가지고 고유치 구하는 건 내가 그냥 과정은 생략하고 좀 쓸게. 저기서 행렬 만들면 이렇게 되지. x, y에 여기가 9 마이너스 4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그다음에 7 x, y는 64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고유치를 구해보면 고유치가 1하고 15가 나와. 고유 벡터 구하면 고유 벡터는 여러분들 해봐. 이렇게 나오고 뭐 1 빼고 근데 너네가 해.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교대각화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지금 여기서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놓을 때 이렇게 놓을 때 여기가 지금 뭐 특별히 언급이 없으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이제 하면 고유치 써주고 문자가 여기는 x 프라임이지. 이렇게 쓸게.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5에 y 뭐 다시에 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쨌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때 저기서 물어본 행렬이 뭐야? 이 행렬이 바로 그 유명한 V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PW를 물어본 거지. V는 PW. 그래서 P를 그냥 구하면 이거 직교행렬로 만들어야 되니까 직교행렬 크기를 1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루트 7로 나눠줘야겠지. 얘 크기가 루트 7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 이렇게. 반시계로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루트 7을 다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분배해서 여기가 C, D, E, F,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야. 싹 다 곱해주면 돼. 그래서 전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는 되게 잘 풀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답은 해보면 3번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5번 갈게 5번. 뒤쪽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안 풀 거야. 오히려 뒤에가 더 쉽지. 아마 기억이 나면 아마 뒤쪽은 쉬워서. 5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명제니까 그냥 잠깐 할게. 그래서 일단은 가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 역행렬 물어봤으니까 행렬식 구해보잖아. 행렬식이 0이 아니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역이야.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별거 아니지만 이거 잘 체크해야 돼. 틀린 거 찾는 거다. 가는 틀렸어. 행렬식 구해보면 0이 아닌 값이 나와. 그 다음에 이 나번 있지 나번. 이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가역이야. 그럼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가역이면은 요 방정식은 무슨 해를 가져? 자명한 해를 갖는다. 이건 같은 말이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나를 다시 읽어보면은 정방행렬 A가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면 얘가 자명한 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명한 해를 가지려면 가역이어야 돼. 가역. 가역이어야 되니까 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다에서는 대칭행렬은 서로 다른 고유치에 대한 그 고유 벡터는 반드시 서로 뭐지? 수직이야. 그리고 반드시 뭐야? 독립이지. 독립. 그래서 이거는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저걸 독립으로 바꾸고 수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참인 거지. 그 다음에 라번은 A와 A 전체의 고유치는 같은 거다. 고유치는 같고 고유 벡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고유치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맞아.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가나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6번. 홍대 20이 어려워? 항공대 20이 어려운 것 같아? 홍대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느낌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기억이 나나? 더 어려운 것 같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홍대 20이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항공대는 왜냐면 뒤쪽에 쉬운 게 막 몰려 있어. 10번 이후로는 진짜 나 10번 이후로 오늘 안 할 거야. 10번 이후로는 그냥 뭐 답지가 하나 내가 하나 똑같아서 안 할 거야. 그냥 뭐 유형 문제니까 10번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우리가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몇 번 보여줬을 거야. 그래서 저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식을 잡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냐면 지금 x, y, z지. 네, 축을 이렇게, 저게 지금 x랑 y니까 이렇게 그려보자. 식이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식 자체가 3x는 y제곱 플러스 3이야 3.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축을 저렇게 그린 거다. 나누면 그리기 쉽지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부러 축을 이렇게 잡은 거야 지금. 3으로 나눠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기 1일 거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x축으로 아마 돌린다는 말이 있을 거야 아마. 그지? 그러면 이제 뭐 포물면 같은 거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뭐 그런 도형. 그러면 그렇게 돌렸을 때 그 공면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3차원 공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공면의 식을 먼저 찾아야 돼. 공면의 식. 그래서 그거 어떻게 찾는 거였지 우리? 기억나니? 돌아갈 때 반지름, 그러니까 회전 반경의 역할을 하는 걸 찾아야 돼. 여길 내가 x, y라고 하면 여기서 돌아가면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건 이거지. 그게 뭐가 되냐면 요 점의 무슨 좌표야? y좌표네. y좌표. 그러니까 요거를 이 y를 여기서 뭘로 바꾸는 거였죠? 혹시 기억나니? 그치, r로 바꾸기. r로 바꾸기. 그래서 여기서 3x는 하고 돌릴 때 반지름 역할하는 걸 r로 바꾸기.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면의 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럼 z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z축이 저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이 r을 다시 뭘로 바꿔주면 돼? 직교좌표로 바꾸면 돼. 근데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은 직교좌표로 바꿀 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내려와 보잖아. 그럼 여기서 XY 평면이 아니라 YZ 평면에서의 직교좌표식을 집어넣어야 돼. 이걸 정사형 시켰을 때. 여기다 집어넣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니라 이 평면에서의 직교좌표식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 얘기는 3X에다가 요 R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리고 3차원이면 어차피 Z가 나오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좀 해주면 돼. 돌리면 대략 이제 이런 밥그릇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이런 3차원 공면이 만들어질 거야. 대충 이렇게. 그래서 저 공면의 식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런 경험이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는 뭐 무난하게 좀 넘어가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면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아무 데나 잡을게. 여기에 지금 점이 하나 있대. 그 공면 위에 x1, y1, 2분의 1 이렇게 있대. x1, y1 이렇게 점이 있대.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 그 접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대. 그 대략 표현을 해보면 지나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어쨌든 뭐 이렇게 원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원점, 여기 원점. 그래서 저런 상황을 우리한테 준 거고.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이 공면 위의 점과 원점을 잇는 선분.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지. 이 점에서 원점을 이은 이 선분을 YZ 평면 그리고 또 어디였어? XY 평면에 사형시키라는 거야. 사형시켰을 때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야, 그럼 이제 이거는 여기 좌표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좌표. 저거 좌표만 알면 사형시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럼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누굴 찾아야 돼? X1이랑 Y1을 찾아야 돼. 그럼 식이 몇 개? 2개 있어야 돼. 어떻게든 식 2개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부터. 식 2개. 첫 번째. 이 점을 이 공면에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해. 3x1은 y1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들어오니까 4분의 1 돼서 4분의 얼마니? 12, 13?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공면에서는 접평면을 많이 생각하잖아. 접평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서의 접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평면? 접하는 평면? 지금은 이제 접선을 얘기한 건데 그 접평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뭘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라디언트라는 걸 구할 수 있지. 그런 내용이잖아, 분명히. 그지? 그래서 요 식을 만약에 내가 넘겨서 이렇게 본다면, 왜냐면 우리가 공면에 접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려면 음함수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라지 F라고 한다면 그거의 그라디언트가 이 포인트에서 이 공면의 수직인 벡터였었어. 그럼 저걸 얘기를 왜 하냐면 저거랑 지금 원점을 계속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식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요 벡터를 생각해. 뭐 이런 벡터. 이런 벡터를 하나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걔네들이 뭐일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얘는 이 점에 접하고 있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고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일 거 아니야,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선의 뭐 방향 벡터라면 뭐 이거를 그 방향 벡터랑도 수직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요 식을 찾아내는 거야. 요거하고 내적해. 요 벡터. 요 벡터 내가 뭐 V라고 한다면 V를 내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0. 거기서 식을 또 하나 만들자.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한다, 이제.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 미분하면은 2y, 미분하면은 2z. 그리고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서 하고 있냐면 지금 이 포인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 대입해. x1, y1. 대입하면 y1. z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여기 1 돼. 저 점을 집어넣은 거야. 내적. 이 v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에서 이거 빼든 이거에서 이거 빼든 수직인 건 똑같잖아. 원점이니까. 그지? 그냥 이거 갖다 그대로 쓰자. 이거 갖다 그대로 쓰자. x1. 컴마 수직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y1 2분의 1 하면 0 이렇게 나오지. 내적을 하면 마이너스 3 x1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2y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나와. 연립하기 좋네.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자,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3 플러스 2y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나와. 마저 계산하면은 y1의 제곱은 4분의 2니까 계산하면은 4분의 11 넘어가면 4분의 11 이렇게 나와. y가 아까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11이 나와. 위에다 쓸게. y는 2분의 루트 11이 나와. 그러면 x는 어디서 찾냐? x는 어디서 찾아? x는 여기서 찾아야 되나? 제일 쉬운 게 뭐야? 요거? 아무튼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1 계산하면은 얼마야? 4분의 25 맞지? 3으로 나누면 여기가 12분의 25 그래서 x1은 12분의 25 이렇게. 맞나? 숫자가 아닌 것 같지, 이게? 아니잖아. 얼마야? 4분의 11 다시 해줘. 4분의 11이니까 얼마야? 11 하면 24잖아, 그지? 6이잖아, 2잖아, 그지? 2. 그 다음에 아까 Z1은 숫자로 나와 있었다, 이렇게. Z는 숫자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Z1이라고 할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목표를 찾았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별개의 문제야. 지금부터는 그냥 다시 그릴게, 그림을. 지금부터 그냥 이런 문제지. 굳이 뭐 그림을 그릴 필요 없거든. 그냥 설명하려고 그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점 있지. 이 점이 대략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지? 이 점을 뭐 한대? XY 평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좀 그러네. 지금 요 길이지. 요 길이가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 XY 평면으로 사형시키고 그 길이를 구해. 그래서 그게 A, 그 다음에 YZ 평면, 저 투영한다는 게 사용한다는 거야, 사용. 사용시켜서 길이를 구해. B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사용시키면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A야, 이 길이. 그림상.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좌표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를 찍어 누르는 거니까 요게 XY 평면으로 정사형이 되면 Z가 날아가지. 그래서 여기는 2,2분의 루트 11,0. 그래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으로 정사형을 시켜. 어디로? YZ 평면으로 쭉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 좌표가 나오겠지. 얘는 반대로 이제 X가 0이니까 X 0 되고 2분의 루트 11, Z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상 표현이 되려나? 여기서 요 길이 있지. 이걸 문제에서 B라고 한 거야. 그래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돼.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할 수 있잖아. 마무리하면 돼. 그럼 답은 3번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봤으니까 다시 보면 기억이 좀 날 거고 식 잡는 거는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7번 또 할 거야. 7번은 이거는 뭐 당연히 맞췄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답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 답을 정리할 때. 지우고 일단은 저 fx를 우리가 뭐 그려봐도 알고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기함수라는 거 알 거야. fx가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기함수라는 건 알 수 있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2야. 그지? 이게 뭐였어 우리한테? 2L이었지. 2L. 그래서 기함수에 대한 퓨리의 급수는 그 상수항이랑 코사인이 날라가지. 그지? 기함수에 대한 퓨리의 급수는 상수항이랑 코사인이 날라갔었어.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저 문제에서도 물어봤듯이 저런 것만 남겠지. 저런 게 뭐야? 사인. bn의 사인의 l분의 n파이 x 요것만 남았을 거라고. 이렇게. 왜? 기함수니까. 기함수에 대한 퓨리의 급수는 이것만 남았었어. 근데 지금 어차피 L이 얼마야? L이? 여기서 L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주기의 절반. 그럼 여기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사인의 n파이 x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이 퓨리의 급수를 했을 때 bn을 물어본 거지. bn. 그래서 여기를 찾아야 돼. 그럼 일단 bn이라고 하는 건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공식. 인테그랄 해주고 여기 뭐 써야 돼? L분의 1. 근데 L이 지금 얼마지? 1이지. 그래서 여기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적분을 하는 거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여기 뭐 써야 돼? 여기다가는 F, X를 써주고 똑같이 사인에 L분의 N파이 X. 근데 L이 지금 1이니까 N파이 X dx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을 쓰면 얘 기고 얘도 기니까 이건 우야. 그래서 우리는 0에서 1까지 하고 몇 배 하면 돼? 2배. 이렇게. 근데 0에서 1까지 fx가 뭐야? 0에서 1까지 fx가 1이야. 그래서 너 1 이렇게. 그럼 이것만 적분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2에다가 적분하면 마이너스 n파이 분의 1에다가 코사인 n파이 x. 여기는 0하고 1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n파이 나가고 숫자니까 마이너스 2배에 1 집어넣으면 코사인 n파이니까 이거 뭘로 고칠 수 있어? 마이너스 1에 n제곱. 그리고 빼기 0 집어넣으면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bn을 찾았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
집어넣어서 마지막 정리만 해보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일로 들어가. 그럼 여기가 n파이 분의 그냥 일단 쓸게.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사인에 n파이 x 해놓고 봤더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모양이 좀 달라서 마지막 여기가 좀 특이한 거지. 그냥 여기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요 n 있지. 요 n n이 짝수면 만약에 이 n이 짝수 얘가 짝수면 뭐 2 같은 거 집어넣어봐. 4 같은 거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이게 짝수일 때는 어차피 요 항이 0이라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힌트는 이런 데서 찾는 거지. 홀수 갑자기? 그러니까 짝수 홀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짝수면 이게 0이라서 날라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퓨리의 급수는 이 n이 뭐일 때 의미가 있는 거야? 홀수일 때. 홀수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이 홀수면 이게 얼마가 돼? 홀수 뭐 1, 3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이걸 마지막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홀수일 때. 홀수일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저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n 대신에 우리는 2n-1 같은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n-1.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에서도 사인 자리에 2n-1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n 자리에다가 여기가 이제 홀수일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거 홀수, 홀수일 때. 그래서 여기다 뭐 집어넣어? 2n-1 같은 걸 집어넣어. 그래야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1파이. 1 집어넣었을 때 1파이 맞아 떨어지지 지금. 그리고 분해. 근데 여기 홀수일 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였거든. 그럼 얘랑 곱하면 4야 4 바뀌고 사인에 여기가 2n-1 그대로 들어가고 파이 이렇게 써질 수 있겠지. 그렇게 바꿔놓으면 모양이 똑같아졌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bn은 얘였던 거야. 얘가 그 문제에서 말하는 진짜 b. 답이 몇 번에 있냐면 저게 2번에 있나? 그럴 거야. 마지막이 좀 특이했던 거지. 그 다음에 8번하고 나 9번까지만 12번도 해야 되겠다. 세 문제만 할 거야 이제. 이거는 8번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나는 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그치? 이건 진짜 별로. 이건 진짜 문제가 진짜 거지 같은 거야 이거는. 아니 이걸 왜 안 주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어차피 대학교 가면 계산기로 다 할 건데. 화가 나지. 그치? ln3 1.1. 그다음에 한 요 정도만 그냥 우리 근사값으로 좀 알고 있으면은 ln 아마 이게 5가 필요하나? 그런 것 같아. ln 10 필요하나? ln 10? ln 10? ln 10이 ln 5를 적어주면 될 것 같아. ln 5가 1.6이야. 그럼 이제 ln 10은 얘네들이 지금 더 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되지, 그지?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1.1이거든. 둘이 더하면 어쨌든 이거 근데 알아야 되니까 이걸 2.7. 이걸 줘야지, 그지? 뭐 이거 저걸 우리가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아니 공대 애들이 다 계산기를 어차피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저기 주어졌다 치자 그냥 치고 우린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고 마무리 해보면 얘는 어쨌든 지금 보면 반감기야 반감기. 반감기니까 우리는 식이 뭐였어? y는 초기치. 네, 공식 이거였지. 초기치에다가 여기 공식 뭐였지? 2분의 1의 반감기 분의 t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공식이. 그래서 보통 초기치를 안 줄 때가 많아. 필요 없거든. 그래서 초기치를 안 줬으면 a라고 가정해. a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 읽어봤으니까 알 거고 반감기 문제야. 그래서 초기치를 a라고 두면 a에 2분의 1에다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5거든 5. 그래서 5분의 t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 초기치가 얼마가 되는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돼? 10분의 1이 되는 일단 그 시간을 찾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저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찾은 t는 정확하게 10분의 1이 됐을 때 시간을 찾는 거고 그 시간보다 더 흘러야 돼. 더 흘러야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 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올 거야. 일단 약분하고 중간만 그냥 계산을 하면은 양면 ln 쉬워. ln 쉬우면 5분의 t에다가 ln 2분의 1 ln 10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붙지.
바꾸면 마이너스 앞에 붙는다. 그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양쪽을 한 방에 바꿔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t는 5 곱하기 ln 2분의 ln 10이야. 그래서 아까 저기 적어줬던 거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0.7분의 여기 2.3이 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6. 블라블라가 나와. 그럼 이 순간에 지금 딱 10%가 된 거고, 그보다 시간이 더 흘러야 되는 거잖아. 답을 고를 땐 보기에서 17분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최소 몇 분 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 그리고 9번 보자. 9번이 어렵지. 9번은 예. 9번은 일단은 나는 너 이거 보면 혹시 답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 내 답지 지금 몰라가지고 봐봐. 저걸 보면 뭐가 떠올라? 배운 것 중에 뭐 떠오르는 게 있었어? 혹시? 감마함수 봐봐.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봐봐. 지금 앞에서도 누가 감마함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린 공부를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애가 있는 거야. 분명히 여기 있어. 알겠지?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다 지금. 감마함수. 오케이 좋아. 감마함수. 근데 감마함수는 x의 n제곱에다가 여기가 뭐여야 되지?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1차여야 되잖아. 지수함수가. 그래서 일단 한번 치환을 걸어주자. 그러니까 우리 감마함수 쪽에서 여기 제곱 들어가 있는 거 치환해가지고 푸는 적분 문제들이 있었어 분명히. 그래서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일단 저 식부터 좀 정리를 할게. 감마함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치환을 해. 뭐 치환해서 뭐 식 변형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0에서 무한대 되는 건 똑같고 구간 집어넣어 보면 그럼 여기 x는 여기가 이제 뭐가 돼? x 이렇게 치환을 하면 x는 t의 2분의 1제곱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x 자리에 저기 x 자리에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t의 2분의 k제곱이 되고 2에 여기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 미분의 dx 구해야 돼. 그럼 2분의 1 t 마이너스 2분의 1 dt 이렇게 들어와. 좀만 더 정리할게. 2분의 1 내분의 나가고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t의 2분의 k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냥 여기를 요 자리를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 덩어리로 보면 얘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감마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감마함수. 그래서 감마함수가 뭐였는지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적어주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n 플러스 1로 많이 하잖아. n 플러스 1 이렇게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먼저 적어줄게. xn제곱 2에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마이너스 x dx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또 할 수 있었던 거지? 여기를 보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감마함수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를 한 덩어리로 그냥 보면. 여기에 우리 감마함수에서 여기에 정수 말고도 분수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었어. 2분의 1 팩토리얼 막 그런 거 있었다고.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려면 감마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감마함수 그래프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분명 알고 있는 사람 있다?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함수 그래프는 있잖아. 이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참고로. 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한번 써봐. 쓰면 어떻게 돼? 0부터 무한대까지. x에 하나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n-1 그리고 2에 마이너스 x dx. 그럼 여기 몇 팩이야? n-1 팩토리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알고 있다고 끄덕끄덕한 감마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해놓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그 교재에.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래프 n 이렇게 되고 이차함수 모양처럼 생겼잖아.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대충 이렇게 생겼었다고. 너네가 지금 알고 있다고 끄덕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 그럼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럼 이 문제 진짜 할 만해.
개 쉬워. 진짜로.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럼 물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감마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잖아? 그럼 저건 진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를 놓고 증가인지 뭔지 따지는 거니까 되게 쉬워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함수 그래프는 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게 이거야.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잠깐 특징을 보면은 참고로 얘는 1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았던 것 같아. 뭐냐면 1 집어넣어봐. 여기 1 집어넣으면은 여기 1 집어넣으면은 0팩이지. 0팩이 1이잖아. 2 집어넣으면은 여기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은 1팩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까지. 이걸 실제로 국민대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저 같다라는 걸 물어본 적도 있었고. 국민대 문제에서. 저 정도만. 그럼 여기서 이게 너네가 지금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한 템포만 이렇게 나갈게. 이걸로 내가 했다가 하면서 헷갈리더라고. 뭐가 헷갈리냐면 요 상태로 끌고 가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건데 이 상태로 끌고 가면 얘랑 비교할 때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로 그래프를 다시 그렸어. 요걸로 위에 걸로 다시 그렸거든. 그럼 다시 그린다는 건 뭐야? 얘가 요렇게 바뀐 걸 그리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우린 뭐 하면 돼? 평행 이동하면 돼. 난 이걸 그릴 거야. 그러면 이걸 왼쪽으로 플러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밀면 되지. 그래서 나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할게. 지금부터 이거를 옆으로 한 칸 밀 거야. 그러면 n축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점근선이거든, 마치.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가 잡아놓은 요 포인트이지. 얘네들도 한 칸 이동하잖아. 한 칸 이동하니까 여기가 이제 0. 그다음에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0. 그래프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오면 여기가 지금 1인 거야, 이렇게. 그대로 한 칸 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지금 내 말은 여기 함수값이 1인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냥 한 칸 그대로 민 거야. 그러면 이제 지울게. 이건 지우고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다시 보면은 K가 의미하는 정수야. 그러니까 K는 여기다 집어넣을 때 K라고 하는 건 0, 1, 2, 3 이런 애 집어넣을 수 있어. 자, 우리가 지금 뭘 따지는 거지? 이 함수에 대한 명제를 풀고 있는 거야. 저 함수에 대한 명제를 얘 도움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잘 보고 이 함수에 지금 정의역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K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런 숫자거든. 그럼 내가 한번 0부터 집어넣을게. 0부터. F0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F0. 그럼 K에 0 집어넣은 거야? 그럼 K 0 집어넣어야지. 그럼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야, 요 앞에 2분의 1은 잠깐 무시하고 잠깐만 무시하고 K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눈으로 보면서 여기에 뭐 들어간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간 거랑 똑같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간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역에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값은 이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요 정도 되는 거야. 뭐 저기다 2분의 1 곱한다 한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 대충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얘 입장에서 보면은 K가 0일 때야. 그리고 여기 함수값 이게 F0이야. 오케이? F0.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있잖아. 1 같은 거 집어넣어 봐. 1. 이렇게. K에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F 얼마가 돼? K에다가 F1이지.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여기가 0 되지. 그럼 얘가 대충 얼마인지를 보고 싶은 거야. 대충.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잖아. 그걸 여기서 보자고. 여기 0 들어가는 거지. 0팩이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때가 K가 1일 때는 여기가 함수값인 거야. 여기가 함수값. 아까 여기. 하나만 더 집어넣어 볼게. K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야. 2 집어넣어 봐. 물론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2 집어넣어 봐.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2분의 얼마? 2 집어넣으면 얼마니? 2분의 1인가? 그러면 2분의 1은 여기 가운데 정도 있을 것 같고 3 같은 거 집어넣어 봐. 그러면 F3은
3 들어오면 여기 3 들어가거든. 그럼 여기 1 대 1, 1, 1. 1이면 그 값이 여기서 1일 때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가 F3이야, F3. 이때가 뭐라고? K가 3일 때. 그러면 뭐 더 안 해봐도 뭐 여기 어딘가에 K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계속 있겠지. 매칭을 시켜볼 수 있겠지. K가 뭐 5일 때도 있을 거고 막 있겠지. K가 5일 때는 아마 저 위에 점이 찍힐 거고 저 위에 그래프가 계속 쫙 올라가니까 저 위에 찍힐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함수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함수는 대략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증가함수다? 틀린 거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 물어본 게 여기다가 n자리에 0 집어넣어봐.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어보면은 비교를 누구랑 누구 하면 돼? F1과 F0을 비교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설명이 뭐야? 여기도 음이 아닌 정수야. 내가 일단 0 같은 걸 집어넣어 본 거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은 n이 0일 때, 즉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프를 봐봐. F1이 어디야? F1이 K가 1일 때지. 여기야. 아까 이거 그래프 잘 생각해보면 아까 여기가 내가 써놓을 걸 그랬나? 여기가 F1이야. 여기 K가 1일 때. K에 1 집어넣으면. 그리고 아까 K가 0일 때가 여기야. K에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아까 여기 점이 찍혔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F0이야. 여기서 보면. F0.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F1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야. F0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n에다가 1 같은 걸 집어넣어 봤던 것 같아. 1. 그럼 누구랑 누구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되냐면 3과 f 이렇게 풀어야지 뭐 이거 못 풀어.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1일 때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기가 아까 3일 때니까 여기가 지금 F3이거든. 여기가 F3. 여기가 F3. F3과 F1은 지금 똑같은 거지. 근데 5일 때는 해보면 저 여기에 점 찍힐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3일 때랑 그러니까 F3이랑 F5만 비교해도 여기가 크면 커져. 이때부터 막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뭐 이걸 만족하는 정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정수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례가 되는 거지. 반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눈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막 미분하고 계산 안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이미 저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저건 여기서 딱 느끼는 바가 진짜 감마함수를 딱 물어본 것 같아. 왜냐면 같은 포인트 있잖아. 그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틀린 거야. 같아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잖아. 틀린 거야. 답은 빵개.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문제. 뭐 이제 10번 이런 거는 우리 프린트에서도 했던 거야. 진짜 그 추가 자료 프린트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해보면 되고 11번도 개빡세게 생겼는데 그냥 해보면 별거 아니야. 로피탈이야 로피탈. 11번 로피탈 하면 돼. 그냥 해야 된다 그거는. 12번 보자. 12번 마지막 문제. 그 뒤에는 다 할만해. 12번도 이것도 좀 너무한 것 같아. 몇 번이냐면 개인적으로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심하고 다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단순 계산 느낌. 근데 여기서 라는 잘 챙겨가야 돼. 라가 되게 좋아. 라를 잘 챙겨가야 돼.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슉 대충 뭐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코사인 x를 뒤집고 한 칸 올리고 코사인 x를 뒤집고 한 칸 올렸어. 그리고 5배 했지. 그러니까 대략 그래프 모양은 어이씨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략 이런 모양. 그래서 그냥 경계값 하나 잡아주면은 여기가 지금 5겠지. 그지? 5. 여기는 당연히 원점 이렇게.
자, 그리고 t제곱이라는 게 있어. t제곱은 뭐 이제 대략 여기 가운데가 얼마? 자, 이제 나 저 5 맞니? 맞지? 0, 맞지. 0 집어넣으면은 0이고. 맞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맞지?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뭐 이렇게 2분의 5로 있을 거고 그냥 이 상수함수 있지. y는 t제곱이라고 하는 저 상수함수를 대략 그냥 표현을 해보면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y는 t제곱. 봅시다.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 가에서 물어봤던 건 뭐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파이. 가에서 물어봤던 거는 t가 루트 2분의 5일 때 t가 루트 2분의 5일 때 넓이를 물어본 거네. 넓이. 그래서 가는 t가 루트 2분의 5니까 그러면 y는 어떤 직선이 돼?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돼. 2분의 5가 돼. 그래서 한 번만 조그맣게 다시 그릴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잖아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2분의 5. 그럼 딱 가운데인가? 여기 y는 2분의 5. 일 때 지금 여기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가에서 물어보는 게. 그 여기 넓이는 한쪽만 구해서 우함수니까 2배 하자. 그 넓이는 써보면 2배에 인테그랄. 그럼 0에서부터 여기 찾아야 돼. 그지? 찾아야지. 그러면 2분의 5니까 얘가 2분의 5가 되려면 아마 여기에 3분의 파이 들어가야 될 거야. 3분의 파이. 여기 2분의 5 되려면 계산해봐.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분의 구해보면 너네가 해야 되고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까지. 그럼 말 그대로 이거 넓이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잖아. 뭐 이걸 지금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되니까 2분의 5에서 빼기. 빼기 밑에 있던 함수가 코사인이지. 5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그냥 dx. 요거 하면 돼. 그래서 계산하잖아. 계산 뭐 하면 되고. 얘는 뭐 문제가 이 보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기본이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이잖아. 기본. 빼기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와. 네, 계산해 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맞는지 틀린지 봐야지. 맞니? 저기 지금 몇 배 안 한 거야? 2배 안 한 거 같다. 저기서 준 건. 2배를 안 해버렸어. 그냥 틀린 거야, 틀린 거. 틀린 거. 2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단독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건 기본 문제니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울게. 이건 지우고, 이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해야 돼. 여기서 물어보는 게 A의 면적. 그 A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지금 A야. A. 이제 여기가 T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누구에 따라 달라져? T에 따라 달라지지. T에 따라 달라져. 넓이는 정확하게는 A 뭐 T가 되겠지. 그래서 A의 면적이 증가하는 저 T가 문제에서 시간이라고 했니?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이 T가 커지는 거니까 T가 커지면 여기 넓이가 계속 커질 거야. 넓이 커지겠지. 그래서 증가하는 속도.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 이 넓이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이렇게. 그게 이 문제에서 말한 속도가 되겠지. 미분하면 그게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론 뭐 속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A의 면적. 그건 AT. 우리가 찾아야 돼. AT. 그거에 증가하는 가속도니까 얘를 몇 번 미분해야 돼? 2번 미분해야 돼. 그래서 보통 가속도는 우리가 소문자 A로 많이 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나하고 다를 해결하려면 AT를 찾아야 돼. 라지 AT. 내 말은. 이거를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여기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쪽 구해서 2배 할 거야. 오른쪽만 잘 구하면 돼. 오른쪽.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할 때 아까 가에서 한번 해봤잖아. 넓이 구하는 거. 가에서.
근데 가에서는 어떻게 했니? 여기를 줬지. 특정한 상황을 줬지. 루트 2분의 5. 그리고 그 루트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5니까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특수각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여기를. 근데 여기가 t제곱이라서 여기다 t제곱을 집어넣고 t제곱 집어넣고 그때 여기를 찾는다는 게 졸라 빡세. 딱 봐도. 그래서 나는 저 적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넓이 구할 때. 이렇게 y축을 따라가면서 적분한 거야. 이렇게 적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지. 여긴 뭐가 돼? 여기가 t제곱이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더해 나가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2배 하고 2배 하고 인테그랄. 그럼 적분 범위 어떻게 돼? 0에서 t제곱. y축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x를 적분하는 거지. 여기 좌표가 x니까. x 좌표를 지금 다 더하는 거니까 x d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문자를 뭘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y로 바꿔줘야 돼. y로 바꿔줘야 돼. 그렇잖아. y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정리해야 돼. 여기서 이거를 x는 하고 고쳐야 돼. x는 하고 고쳐야 되니까 5분의 y는 1 빼기 코사인 x.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5분의 y. 그럼 여기 나온다. x는 하고 고치면은 아크 코사인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 자, 2배 인테그랄 0에서 t제곱 dy이기 때문에 y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x를 y로 고친 게 아크 코사인 1 마이너스 5분의 y의 dy 이렇게 돼. 자, 그럼 필요한 게 나하고 다를 풀려면 미분해야 된다 이거. 이걸 다 구해야 돼. 그게 속도 가속도니까. 속도 가속도. 그럼 지금부터 이거 미분한다. 그럼 퐁당 들어가지. 제곱 빠졌다. 퐁당 들어가면 2배. 퐁당 들어가면 아크 코사인 1 마이너스 5분의 t제곱. 이렇게 2t. t제곱을 미분하는 거지. 2t.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 4배 t에다가 지우고 앞에 쓰자. 2t 앞으로 가져가서 곱하면 4t.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얼른. 앞에 거 미분 4.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앞에 거 그대로 4t. 루트 1 마이너스지. 그리고 제곱해야 되지. 여기 누구? 1 마이너스 5분의 t 제곱. 이거에 제곱 분의 여기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지? 마이너스 붙이고 저거 한번 그대로 써주는 거지. 뭐에서 써줘야 돼? 미분해서 써줘야 되나? 그지? 미분해서. 미분해서 써주면은 5분의 2t.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5분의 2t. 이렇게 정리가 되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결과만 좀 확인해 줄게. 미분 이렇게 해놓고 다 있지 다. 다를 먼저 봐봐. 다는 여기다가 요식 있지. 요식에다가 t에다가 요식에 해. t에다가 근데 해보면 내가 해봤을 거 아니야. 의외로 할만해. 루트 2분의 5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가속도가 저 순간에 얼마인지를 딱 물어봤으니까 루트 2분의 5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저거 나와. 해보면 루트 2분의 5 눈으로 지금 딱 집어넣어 봐도 특수각으로 다 잡혀. 특수각 다 잡히거든. 루트 아까 우리가 가에서도 루트 2분의 5였잖아. 다 특수각 나왔었잖아. 집어넣으면 특수각 나오니까 다는 그렇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맞아. 집어넣으면 요게 나와. 그래서 다는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심하지. 이게 심해. 지금 이 속도가 뭐야 여기서? 얘지 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VT를 구한 거야. 이게 지금 VT야. 그 질문이 뭐냐면 얘가 여기서 변곡점을 갖니 물어봤어. 그럼 변곡점은 일단
어떻게 확인해? 2번 미분 쳐야 돼. 2번 미분해서 집어넣었을 때 일단 뭐가 나와줘야 돼? 일단은 0은 나와줘야 돼. 변곡점이 되기 위한 순서는 0이 나와주고 뭐 그런 거 부호 확인하고 이런 건데, 내 말은 일단은 변곡점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을 일단 하려면 뭐라고? 이걸 2번 미분해야 돼. 그 얘기는 얘를 2번 미분한다는 거는 A 프라임을 몇 번 미분하는 거야? 3번 미분하는 거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확인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지. 2분의 파이.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t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잖아. 그럼 변곡점이 일단 되려면 0은 나와줘야 되는데 해보면 0이 안 나와. 근데 눈치껏 지금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t에다가 집어넣는다 한들 저게 특수각이 아니거든? 그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잖아. 어차피 미분을 한 번 더 해도 이 모양들은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야.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봐도 막 이런 데서 막 0이 일단 나오진 않아서 대충 눈치껏 응? 걸러내야 돼. 어쨌든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변곡점이 나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해서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라가 되게 좋아. 라를 잘 가져가. 그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지우게. 그래서 라는 저 문제에서도 자세히 저건 설명이 좀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 아마 이 영역 A의 윗면의 길이 여길 얘기하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문제에서 저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요 놈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물어본 거야. 변화율을 증가하는 속도니까, 그지? 저 길이, 요 길이를 내가 지금 L이라고 한 거야. 저 길이의 증가하는 속도를 물어본 거야. 언제? t가 1인 시점에서. t가 1일 때. 이걸 물어본. t가 1일 때 이걸 물어본 거야. t가 1일 때 요거. 그럼 이거 질문이지 이거야. 요걸 찾는 거다. 언제? t가 1일 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만큼은 x라고 잡을 수 있지 않아? 왜냐면 요 점에 x 좌표니까. 그렇잖아. 이 코사인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L은 몇 x? 2x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xx, 2x. 그럼 나는 뭐라고? t로 미분할 거야. t로 미분해 그러면. 자, dl, dt가 필요하잖아 지금. 양변 t로 미분하고 있는 거야. t로. 양변을 t로 미분해. 근데 이건 t로 미분 안 되니까 x로 미분 치고 2 그리고 dx, dt가 곱해져. 그러면 이제 요걸 찾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돼. 요거. 그러면은 x를 t로 미분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뭐밖에 없어. 처음에 문제에 나와 있던 요거밖에 없어. 써먹을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 점은 어쨌든 여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써먹어야지 이제.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이걸 이제 양변 미분하는 거야. 뭘로? t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dy dt는 지금 양변 t로 미분하고 있는데 t로 미분이 안 되니까 음함수 미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미분하면 0이고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은 일단 x로 먼저 미분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5 sin x로 미분하고 dx dt가 돼. 그럼 여기서 얘를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요걸 알아야 돼. 그럼 그지?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 나가면 돼. 그래서 요걸 우리 구하기 위해서 일로 와. 여기서 식을 줬지. y는 t제곱 상이라고. 그래서 요 식을 또 이용하는 거야. y는 t제곱. 좀 크게 써주면 요걸 이용하는 거야.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이 문제. 그래서 자 y는 t제곱을 이용해야 돼. 그럼 양변 t로 미분해. 그럼 여기서 dy dt. 그러면 2t. 이건 t로 미분 끝나지. 그냥 이렇게 끝. 이렇게. t가 1일 때야 지금 상황이 다.
t에다 1 집어넣어. 그럼 이게 2 나와. 그럼 하나씩 거꾸로 구해 나가는 거지. 요거는 2야. 자, 그럼 이제 5배에다가 뭐 남았어? 사인. 사인 찾아야 된다. 사인. 그럼 사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t가 1일 때 하고 있는 거야. t가 1이면 여기 써놨지. t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어봐. t가 1이면 y는 얼마야? y도 1이네. y 1이다. 그래서 y가 1일 때 코사인을 찾을 수 있겠다. 코사인 덩어리 전체를. y가 1일 때. 그래서 y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5분의 1은 1 빼기 코사인 x야.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코사인 x가 5분의 4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많이 나오는 삼각형이지. 3, 4, 5. 3, 4, 5. 많이 나오는 삼각형이니까 생각해보면 조금만 해보면 5분의 3인 거 알 수 있어. 뭐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용해도 되고. 여기다 이제 5분의 3 집어넣어. 이렇게. 계산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그냥 t가 1인 순간에 대해서 변화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필요해? 그럼 저게 필요하네? 그럼 저걸 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필요해. 그럼 계속 그런 걸 구해 나가는 거지 뭐. 어렵긴 하지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dx dt.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어. dx dt는 툭툭 약분하고 넘기면 3분의 2야. 이렇게.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제.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았는데 맞나 봐봐. 맞네. 그래서 라는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다하고 라. 개수 찾는 거네. 개수. 그래서 맞으니까 답은 2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요 해는 어쨌든 어렵기도 했고 이 정도 하면 뒤에는 내가 진짜 다 봤거든. 물론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공수 투구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에 배울 거니까 중앙대 문제도 그렇고 공수 투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14번 이런 건 내가 공수 투 하는 반에서 풀어줄 거야 어쨌든. 그 뒤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유형 문제라서 쭉 푸시면 돼. 자 그러면은 21년도는 더 간단하니까 조금만 풀고 마무리하자. 21년도에서 한 3, 4개만 할 거야. 잠깐만 먼저 하고 질문 이따 받아줄게. 21년도는 5번 먼저 볼 거야. 5번 찾아봐봐. 이건 진짜 조금만 볼 거야. 조금만. 음. 21년도. 5번 먼저. 이게 질문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해봤는데 어쨌든 이건 함수잖아. 함수.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역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정의역이고 이쪽이 공역이면 이렇게 가는 게 L이라는 함수를 준 거야 지금. 여기 그냥 한글로 쓸게. 한글로 정의역, 공역.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가면 뭐라 그래 그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지금 물어본 게 이걸 물어봤거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2, 3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 위에서 봐봐.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뭐야? 이쪽이? 정의역이고 뭐 이거는 집어넣어서 나온 값들이니까 치역이라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x, y, z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가 쟤네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2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z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써줄게. 여기가 어쨌든 x, y, z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뭐 찾는 거야? 이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은 저 2, 3, 마이너스 1은 어쨌든 오른쪽 여기 있는 거라고.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이걸 찾는 거야, 거꾸로.
요걸 찾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숫자들을 어떤 좌표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오고 집어넣어서 요게 나오고 집어넣어서 요게 나오는 얘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봐. 진짜 얘가 그럼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응? 그리고 또 잘 생각해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z가 뭐가 돼야 돼? 3 돼야 돼. x 플러스 z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잘 생각해봐. 정의역 나온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가 뭔진 몰라도 이거를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이게 나왔을까를 묻고 있는 거고. 어쨌든 방향으로 보면 반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요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거야. 공역에. 그래 나온 결과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게 2, 이게 3,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런 x, y, z를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 y, z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근데 중학생들이야 더하고 빼겠지만 우리는 보통 행렬을 만들지.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쓰면 좀 불리하잖아. 2부터 쓰면은 이걸 맨 밑에 쓸게. 그래서 나는 뭐 이거부터 쓸게. 1, 3 내가 한걸 그냥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이거부터 쓸게. 이거부터 쓸게. 0, 1 그다음에 두 번째 1, 3 마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3 이걸 맨 밑에 쓸게. 2, 1 마 1 2 이렇게.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x, y, z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기본행 연산을 하는 거야. 기본행 연산. 기본행 연산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나온다. 0, 1, 마 3, 0, 0, 6 이렇게 나와. 기본행 연산하면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서 행열 해보면 6z가 마이너스 8이니까 z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 그 다음에 행열 해보면은 여기 지금 x, y, z 있는 거야 지금 여기. 행열 해보면은 y 마이너스 3z 그게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그냥 4거든. 그래서 y가 0이야. y가 0. 그다음 마지막 여기서 행열 해보면 x 플러스 z가 그래서 행열 해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z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집어넣고 넘기면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게 x 그리고 이게 y 이게 z. 그래서 그걸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이거 다 더해주는 거 아닌가 답이? 아 쏘리 x가 이거다 이거. z가 마이너스 3분의 4지.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4니까 이게 맞지? 그래서 요거하고 플러스 여기 요거하고 요걸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2번 갈 거야. 12번. 이거는 쉬운 건데 왜 하냐면 그걸 다시 한번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너네 이거 고유치 빨리 구할 수 있지? 얼마야? 고유치? 2하고 4지. 그지? 2하고 4. 근데 요 2를 갑자기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 더하면 얼마야? 2지.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2야. 그래서 우리 분명 그런 거 한 적 있지. 행의 합이 일정하게 똑같으면은 반드시 그걸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고유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그때 요놈의 고유 벡터는 뭐였어? 무조건 요놈의 고유 벡터 뭐지? 1, 1이지. 그러니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고.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 그냥 저거 딱 보자마자 나는 지금 잠깐 2분의 1 빼고 얘기한 거다. 잠깐 2분의 1 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할까? 요거를 B라고 놔봐. 행렬 B. 그럼 내가 지금 써놓은 건 B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야. B. 그러면 이런 상태야. 그럼 B가 이런 상태면 이걸 넘겨야지. 다시. 그럼 A는 뭐가 돼? A는 2분의 1 뭐가 되지? B가 되지.
그러면 이게 A잖아. 그럼 이거의 고유치. 고유치는 행렬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고유치에 똑같이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1하고 2가 A의 고유치가 되는 거야. 근데 행렬에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 고유치에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 고유 벡터는 안 변해. 그대로. 그러니까 고유 벡터 그대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 그럼 A에 고유 벡터가 1, 1일 때 고유치가 1이었던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지. A V는 란다 V.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행렬에다가 이렇게 장난질하면 고유치에도 똑같이 하는 거고 그때 고유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0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이 장난질하는 거지 고유치. 그지? 지금 이거를 위에서 똑같은 걸 했던 거야. 똑같은 거. 그지? 밑에도 똑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야. 10제곱, 10제곱. 그럼 답이 그냥 이거네. 그렇잖아. 그럼 답은 그냥 1, 1이네. 이렇게. 답이 2네. 그래서. 네? 그런 게 보여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밑에 이제 13번만 거의 풀면 될 것 같아. 13번. 13번. 이것도 그냥 하면 되거든. 답지에 있는 것처럼. 근데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계산이 좀 줄겠더라고. 이런 생각.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그랑지 해야 돼. 라그랑지를 하는데 미분을 해보면 2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2x니까 약분돼서 이렇게 남고 그리고 라그랑지를 우리가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미분하면 뭐야 그냥 111이지. 111이니까 결국 저기서 우리가 라그랑지를 하면 얘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1 플러스 여기가 9 플러스 미분하고 있는 거야. 약분되고 여기 그냥 y 이렇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루트 25 플러스 z제곱에 여기가 이렇게 남겠지. 111이니까 바로 쓴 거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일단 계산을 하고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해 줄게. 일단은 이렇게 먼저 일단 보면 양변 제곱하잖아. 그럼 이제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은 9 플러스 y제곱 분의 y제곱. 그리고 지금 여기 x, y, z가 0일 순 없거든. 0이면 여기 성립하질 않아. 0, 0, 0이면. 그러니까 뒤집어도 돼. 난 뒤집을 거야.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뒤집으면 이렇게 돼. 뭐 이제 x자로 곱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뒤집어 본 거야.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9x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거 대신에 25x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루트 1 플러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9로 묶을 수 있지? 그럼 3 나가고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고 플러스 25 나가지? 그럼 5. 1 플러스 x제곱이야.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5, 3, 1이니까 9.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는 거냐면 9, 1 플러스 x제곱에 뭘 찾는 거야? 최소값을 찾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찾는 거지. 맞지? 그럼 뭐 찾아야 돼? x를 찾아야 돼. 그럼 그 x는 뭘로 찾겠어? 얘하고 이걸 가지고 찾겠지. 17. 이거 갖고 찾겠지. 그럼 나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이걸 얘기하고 싶어.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케이스가 나눠지거든. 케이스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치? 그래서 그냥 좀 졸라 귀찮은 거야. 내 말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봤더니 봐봐. 라그랑지 했을 때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봐. 루트는 무조건 양수지. 분모 양수다. 뭐 제곱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양수야. 그럼 잘 생각해봐. 야, 이게 똑같으려면 이게 양수 음수겠냐 이게? 아니지.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부호가 같아야 돼. x, y, z의 부호는 똑같아야 돼. 근데 그게 음수겠냐? 아니지.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x, y, z는 모두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케이스를 여기서 막 뿔만 안 해도 돼. 좀만 생각해 보면 뿔만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 y는 3x 그냥 이것만 하라고. z는 이것만 하라고. 5x 요것만 하라고. 집어넣어 그럼 9x.
그럼 17 나오지. 그래서 x는 9분의 17. 이렇게 숫자가 어색하지? 맞겠지? 내 푼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9분의 17 나왔구나. 9분의 17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알려준 적 있지? 답은 다 나왔다. 이제 9분의 17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답 나온 거야. 답은 정리하면 17의 제곱 내가 알려주지 않았니 이거? 뭐였지? 289. 18의 제곱 뭐였어? 하나라도 좀 알고 있어야 돼. 324. 19의 제곱 뭐였지? 30, 360, 980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외우라고 그랬지. 어떻게 외우는 거지? 요 자리 어떻게 외워? 여기다 4 곱하면 돼. 요 자리 어떻게 외워? 여기다 4 곱하면 돼. 요 자리도 여기다가 4 곱하면 돼. 4 곱하면 되고 이거 제곱하면 1의 자리 군 건 알잖아. 77에 49니까. 88에 64. 99, 81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이제 9분의 17일로 들어가면 81분의 289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너네가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제는 그림이 나와 있어서 너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질문이 있으면 해보고 쉬었다가 수업하고 마치자. 끝.